안녕하세요. 부부 역사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부터 알면 재미있는 세계사까지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위 38도선 일대에 천둥 같은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5년, 이 땅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국 10개 사단 13만 5천 명이 38선을 넘었습니다. 3년 1개월 2일간 지속된 이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국까지 개입한 국제전쟁이었고 냉전의 첫 번째 뜨거운 전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임시적 조치였지만 이 선은 영구적인 분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48년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후 2년간 38선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모두 무력 통일을 꿈꾸고 있었고 긴장은 날로 고조되어 갔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수차례 남침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스탈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1950년에 들어 중국의 마오쩌둥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자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T-34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개성, 춘천, 동해안 등 전 전선에서 동시에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국군은 압도적인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6월 28일 새벽 서울 한강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아직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과 국군 부대를 남겨둔 채 말입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산까지 후퇴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일대에 최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한 생존자의 수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곧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고향을 보는 마지막이었다. 8월 낙동강 방어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만약 이 선마저 뚫렸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계획한 대담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크로마이트 작전이라 불린 이 작전은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 상륙을 성공시켰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10m에 달하는 인천항에 7만 5천 명의 유엔군이 상륙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93일 만에 우리의 수도를 되찾은 것입니다. 기세를 탄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이 함락되었고 일부 부대는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참전용사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통일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1950년 10월 말 30만 명의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조선인민지원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규군이었습니다. 중국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인해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밤을 틈타 나팔을 불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으며 후퇴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이른바 일사후퇴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다시 남쪽을 향했습니다. 한 피난민의 일기에는 이런 절망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길 위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부역자 색출이라는 명목하에 좌우 양측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도시는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1951년 중반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지루한 참호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상감령, 화살머리 고지, 이름 없는 작은 고지를 하나 두고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포로 문제였습니다. 유엔군은 자유송환 원칙을, 공산군은 전원송환 원칙을 주장하며 2년간 팽팽히 앞섰습니다. 당시 휴전협상 회의록을 보면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루 종일 협상에도 문장 하나 합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전선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협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휴전일 뿐 평화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분단은 더욱 공고해졌고 248km의 군사분계선이 한반도를 가로막았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가 생겼고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어렵게 쌓아온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욱 견고한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고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 소련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이념 대립의 상징적 무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통일의 꿈은 더욱 멀어졌고 한민족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이산가족이 남긴 편지에는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향은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다. 6.25 전쟁은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꾼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은 기적같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그 시절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단 75년, 휴전 70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6.25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분들이 지켜낸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부부 역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걸어온 길,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의 순간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